일간별 신년 운세는 일반하기 어렵다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결국 유튜브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높은 가치는 희망과 위로보다는 적중률인데요. 비겁다자편 같은 경우 그냥 진실을 말씀드린 건데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의도치 않게 위로가 된 이유는 비겁다자의 스테레오타입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단순히 잘못된 정보의 확대 재생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상들이 그렇듯이 신년 운세에도 마찬가지로 적중률이 높은 정보를 드리는데 초점을 두었고요. 처음인데 재미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근거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중요한 사주 지식들도 자연스럽게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올해 연애와 이성 관련한 부분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을사년은 도화운이기도 해서 도화살 1탄, 2탄에서도 채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도화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았습니다. 뱀을 안 좋게 보는 거는 기독교적인 측면인데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막 하느님이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악한 뱀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뱀은 한 생명을 낳기 전 태몽에 자주 등장하듯이 불교 쪽에서는 또 똑똑하고 영험한 동물로 여겨져요. 을사년은 사화가 뱀 사자라서 뱀의 해라고 하는데 을목이란 글자도 뱀처럼 생겼듯이 뱀이에요. 뱀이 기둥으로 들어온 해라는 점이 좀 재밌는 사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을사년과 관련해서 외교권을 상실했던 1905년의 을사늑약, 외척 세력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권력을 잡아서 혼란스럽게 했던 1965년의 을사사화 등의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을목보다는 사화가 가지는 의미가 더 크고 사화는 12지지 중에서 가장 강렬한 불이기 때문에 올해의 화두는 뜨거운 화기가 됩니다. 해가 바뀔 무렵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불이나 폭발 관련한 사고가 많이 났어요. 보태서 사화라는 글자는 임목과는 인사 형사를 이루고 신금과는 사신 형사를 이루기 때문에 일지나 월지에 임목과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형살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금의 2월은 본격적으로 을사년으로 바뀌면서 또 2월이 무인월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살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2월 들어서 자잘한 막힘이 생기고 예전에 없던 짜증이 생기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일지가 임목인 분들은 사고나 가족 지인과의 다툼 등을 조심해야 할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운이라는 게 막상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고 싸우게 되는데 가능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습니다. 을목은 도화살이기 때문에 올해는 덕질과 폭발력이 만나는 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운을 가장 일반화해서 들어가 보자면 내가 추운 겨울에 태어났고 물이 많아서 축축한 사주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애매한 사주 같은 경우는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거든요. 근데 확실히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주에는 정답이 있어요. 근데 왜 보는 사람마다 대답이 달라지냐? 그냥 개 중에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있고 못 보는 학생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려운 사주여서 말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 중에 시험 못 본 학생이 있었던 거다. 사주의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사주에 대한 정확한 풀이를 갖고 있으면 내 사주의 희신이 뭔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글자가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을사년이 어떨지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지나가는 개가 봐도 내 사주는 너무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금수가 도배되었고 화기운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올해는 좋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절이라는 거는 거스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누가 봐도 더운 계절에 태어나서 물기가 없어서 뜨겁고 건조한 사주라면 올해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타이밍이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발발 직전의 해와 같은 해예요. 이 화기가 올해에서 끝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일이 터진다면 그 후유증이 꽤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주가 덥고 건조한 분들은 큰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있거나 리스크가 있는 일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큰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미리 조정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사주에 물이 부족한 분들은 안질,
눈에 병이 생기는 거죠. 조심하시면 좋고, 사주에 금기운과 화기운이 대치하는 분들은 면역계 질환이 재발하는 것을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올해의 예외가 있다면 사주에 이미 유금이랑 축토가 있어서 사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유축 삼합을 이루는 경우는 예외예요. 이 경우는 화기운이 아니라 금기운이 돼버립니다. 저는 유금만 있어요, 축토만 있어요 라는 경우, 한 글자만 있는 경우는 반반무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간별로 신년운세가 어떻게 적용될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목에게 을목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빼앗아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간별 신년운세를 궁합 혹은 인간관계상에 대입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궁합적으로 간목과 을목은 통하는 면이 많아서 좋은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최민수, 강주은이 간목, 을목 부부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다만 천간에 경금을 본 간목일간이라면 경금이 을목을 처단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여기에 정화까지 본 간목은 비로소 을목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겨울이나 이른 봄의 간목에게 특히 사주에 수기운이 적절히 있다면 사화라는 글자는 무조건 좋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호재들이 많이 생기는 때입니다. 인월에 태어난 간목의 경우 사주에 수기가 없다면 사화는 무용지물이 되고, 천간에 병화가 있고 지지에 수기가 부족하다면 간목이 타버림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창의성이 올라가므로 틀에 박힌 회사 생활이 평소보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을목에게 같은 을목은 간목에게 을목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을목은 사화라는 글자를 기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을목들에게는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10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올해가 가장 좋은 일간 중 하나가 을목일간이 됩니다. 다만 을목 중에서도 수기운이 거의 없는 사주일 경우에는 역시 올해가 좋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을목의 경우는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은 경우 생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주변 상황이 무난하므로 심리적으로도 비교적 무난하고 편안한 때입니다. 신약한 병화에게는 을목이라는 글자와 사화라는 글자가 모두 굉장히 좋게 작용하는 글자들이 됩니다. 나 자신도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때입니다. 특히 천간에 기토 같은 병화의 경우는 기토가 태양빛을 가리는 것처럼 돼 있는 것인데, 을목이 이러한 기토를 정리해 주므로 더욱 좋습니다. 병화가 을목을 천간에 나란히 보면 총명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에 잘 따르고 예의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는 팔자가 됩니다. 오은영이 천간에 을목이 나란히 뜬 병화입니다. 신약한 병화 중에서도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났다면 사화의 존재가 더욱 큰 도움이 되므로 특히 올해는 아주 좋은 해가 되고 목표하는 것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화는 병화에게 건록이어서 큰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수기운이 부족한 병화에게는 좋지 않고 천간에 임수 정도는 떠주어야 화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을목은 촛불이자 모닥불인 정화에 불을 지피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간에 병화를 본 정화라면 신월과 6월에 가을생에 한해서 을목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름에 태어난 정화이거나 천간에 병화를 보고 있으면서 사주에 수기가 부족한 정화에게 을사년은 좋은 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화는 정화를 강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정화의 속은 약하고 여리기 때문에 천간에 병화나 간목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정화에게는 특히 사주에서 수기운과 화기운이 중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지는 때가 되겠습니다. 천간에 임수가 있다면 사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기운이 튼튼해지고 수기운도 튼튼하니 매우 아름다워집니다. 무토에게 을목은 큰 대지에 꽃 한 송이 핀 것과 같아서 무토는 을목에게 영향력이 있지만 을목은 무토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화라는 글자는 일반적으로 무토가 가장 좋아하는 글자 중 하나로 올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무토는 화토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특히 천간에 병화가 많이 뜬 경우 5월생 수기운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만 아니라면 무토는 사화의 뜨거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해가 됩니다. 사주에 수기운이 많거나 화기운이 적거나 병화가 없는 무토라면 더욱이 좋습니다. 기토에게 을목은 나를 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데 개수와 자수가 있는 기토라면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수기운이 마른 기토에게 올해는 좋지 않은데 화토가 강한 경우 특히 천간의 병정화와 간목이 주로 떴으면서 수기운은 거의 없는 기토의 경우는
논밭에 가뭄이 든 것과 같아 상황도 좋은 상황이 펼쳐지진 않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해가 되겠습니다. 경금은 을목을 극하지 않고 오히려 합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쁠 것은 없고 사화는 경금의 장생지이지만 약합니다. 하지만 양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주에 임계수가 있어서 화기운을 제해주는 힘이 있으면서도 무토가 있어 경금을 생해주거나 경신금이 있어서 금기운과 화기운이 균형을 이룬 모양새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 태어난 경금에게 올해는 추위를 가셔줌으로 좋고 6월생의 경우는 양인의 살기를 다독여줌으로 좋습니다. 만약 사주에 유금이나 유축이 있어 사화와 함께 금국을 이룬다면 화기운이 살아나 금기운과 화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으니 이때는 화기운을 극하는 수기운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신금과 을목의 관계는 신금은 을목을 썰지만 을목은 신금에게 어떠한 해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천간은 기본적으로 중화적이라고 할 수 있고 지지로 사화는 겨울의 신금에게 특히 좋습니다. 겨울의 신금은 금수상관이라고 해서 금수로 빼어나게 되는 팔자인데 여기에 사화를 더하면 빼어남이 청함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신금이 천간의 임수를 보거나 지지로 해수를 봤을 때도 사화는 역시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금의 경우도 사주에 화토가 강한 경우에는 금을 녹임으로 좋지 않게 되고 다만 지지에 유금이나 특히 유축이 있어서 금기운이 강해지면 화기운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사주가 좀 뜨겁다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임수에게 을목은 연꽃이라 하여 총명함과 매력을 갖게 되지만 천간에 기토 같은 임수의 경우는 상관 경관 작용을 하게 되어 예외입니다. 기토 같은 임수에게 올해는 말조심, 행동 조심을 해야 할 해가 됩니다. 수기가 많은 임수에게 을목이 오면 축수도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성관계와 구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역시 너무 신약하고 뜨거운 사주만 아니라면 을사년은 임수에게 상관생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특히 임수가 천간에 무토와 계수를 가지고 있다면 을목은 유용하며 사주에 금수가 강한 임수라면 사화가 유용합니다. 계수의 경우 천간에 관살 기토를 본 계수에게 을목은 기토를 제하는 역할을 해줌으로 좋고 이 경우 식신 을목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약하고 기토를 보지 않은 계수라면 을목이 기운을 빼앗아감으로 좋지 않습니다. 역시 가을 겨울의 계수에게 사화는 금온 순환의 귀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금수 기운을 많이 본 계수일수록 좋은데 특히 천간에 임계 경신금을 본 계수에게는 좋으나 화토 기운이 강한 신약한 계수에게는 좋지 않게 됩니다. 을사년의 을목은 오화를 기준으로 도화살이기 때문에 연지와 일지의 인, 오, 수를 가지고 있거나 일간이 임수인 이 7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도화살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성 관계에서 보자면 썸을 타거나 이성이 꼬인다, 관심을 받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단한 연애로 이어질지 그 이성이 괜찮은 이성일지는 도화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성이 꼬이는 것과 그 이성이 괜찮은 이성이라서 연애나 결혼으로 직결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을목이 나에게 관성을 의미하고 또 내 사주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글자라면 연애와 결혼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매력을 의미하는 살로서 자주 언급되는 세 자매가 도화살, 홍염살, 화개살인데요. 화개살을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어두운 방에서 혼자 뭔가 하나를 막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화살이라는 게 덕후 기질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올해처럼 마침 운에서 도화살이 들어왔다면 이 도화살이라는 한정된 에너지를 양지에 쓸지 음지에 쓸지 결정을 해서 쓴다면 효과는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연애와 이성에 관심이 없고 일적으로 이것을 풀고 싶다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라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도화살을 통해서 대중의 흡인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커리어로 발현시키기에 아주 좋습니다. 다만 대놓고 나의 외모로 어필을 하는 연예인 같은 쪽보다는 무형의 창조물을 만드는 직업인 작가라든가 예술 쪽이 더 어필이 잘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도화살은 첫 번째로 내가 연애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성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고 나는 커리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대중을 상대로 창의적인 결과물
결과물을 내놓고 공감을 사는 직업에 있어서 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때는 요새 인기가 좀 사그라든 연애 프로그램 등 썸 타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터질 수 있습니다. 썸의 기류와 덕후력을 상승시키니까요. 오늘은 신년 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주 뜨겁고 화려한 불꽃과도 같고 장미와도 같은 을사년을 즐기면서 한번 타보도록 하죠.